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대는 낭비도 아름답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맡게 된 오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분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만큼 이렇게 잡아먹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는 낭비도 아름답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되게 역설적이죠. 20대 낭비가 아름답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 낭비가 아닌 삶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다 하는 취업과 관련된 남들이 다 한다는 그런 거. 그러면 낭비인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외의 것들이 있겠죠. 쉽게 말해서. 취업과 관련이 안 됐다던가 남들이 다 하지 않는 길이라던가. 여러분 혹시 이 한자를 아시나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맞추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낭인 아니에요, 낭인? 낭인 맞습니다. 스텝은 선물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낭인이라는 뜻입니다. 낭인이 사전에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어 사전에 보면요, 론인이라고 해서 유랑하는 사람 또는 무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상당히. 듣기만 해도 뭔가 노매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한국어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빈둥빈둥 노는 사람. 굉장히 부정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쫓으려는 그런 획일적인 길에서 벗어나 한 번쯤은 낭인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20대의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도하자입니다. 일단 하는 것. 뭐죠? 저스트 잇. 어디 브랜드? 나이키죠. 다들 아시네요. 그냥 물어봤고요. 일단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쩌면은 가지 않은 길 혹은 소수의 길이어서 그럴 뿐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이야기를 이제 간략하게 하면서 낭비라는 것을 어떻게 시도하면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있나요? 영어 좋아하세요? 영어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절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능을 5등급 맞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영어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떨었죠. 그래서 영어라고 하면은 hate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영어라는 걸 너무 못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오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캐나다로 이제 6주간 어학연수 갔다 왔습니다. 다들 6주라고 하면 6개월이냐고 잘못 말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6주간 짧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건 돈 낭비고 해외 나와가지고 외화 탕진하고 오는 것밖에 더 되냐.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시도한 결과 정말 6주 만에 영어는 크나큰 성과를 얻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평가하실지 없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영어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저를 보냈던 어학원에 다시 갔죠.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저 이렇게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어학원을 가든 저거 최고래요. 영어 너무 잘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그때 마침 삼성무역센터에서 단기 어학연수 성공사례 발표 강연자를 초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강연을 그때 처음 하게 됐죠. 그 이후로 저에게 있어서는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국제 워크 캠프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저 잠시 스태프님 저쪽에 저 책이랑 저 잡지가 좀 있는데 일로 좀 갖다 주세요. 국제 워크 캠프라는 거는 갔다 오신 분들 어떤 거죠 이게?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맞습니다. 이거 한번 드릴게요. 이거 제가 좀 많이 갖고 왔는데 그냥 대답만 하시면 다 드릴게요. 이게 뉴스위크에서 나온 잡지인데 제가 갖고 온 이거 제 인터뷰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겸손해서 보시라고. 국제워크 캠프 말 그대로입니다. 2주에서 3주간 한 나라의 한 도시에 소도시의 소지방에 이제 모여가지고 다양한 나라,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이 모여가지고 20대들끼리 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독일로 갔었는데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좀 전환점을 맞고 이제 뭔가 외모에도 좀 전환점을 맞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머리를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죠. 네. 네, 이 머리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저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맞이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바로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전환점을 맞고 저는 러시아로 한 번 더 가서 이제 국제 워크 캠프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국제 워크 캠프라는 습관과 그런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고 다시 한국에 귀국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해외를 또 나가고 싶고 뭔가 여기 삶은 삶이 아니야 라고 해서 결국은 그 방황 끝에 이게 뭘까요? 손 들고 말해주세요. 네. 네, 여기 가져왔어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학점이에요. 이거 학점 저보다 낮게 맞아보신 분 계세요, 여기? 많이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분들도 다 드릴게요. 네, 이거 다 받아가세요. 네, 저 학점 이렇게 맞고 결국은 뭘 선택했죠? 군대를 선택했습니다. 저에게서는 유일한 도피처였죠. 군대 가서 이제 계급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가 생활이 생기고 여가 생활에 제가 다녔던 군대는 제가 몸담았던 군대는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이 책이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정말 열심히 봤는데 그 중에서도 여행책만이 제 군 생활에 있어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책을 정말 한 달에 막 20권씩 이렇게 많이 보다가 제가 느낀 거는 이 작가들이 정말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군대에서 만난 게 작가와의 만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1년에 넘나 작가들한테 사인 쪽지도 보내고 메일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편지도 써서 출판사에 연락도 하면서 계속 1년여간과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이렇게 6명의 작가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태현 씨 좀 유명하시죠? 그리고 뭐 박민우 씨나 손민아 씨, KBS 아나운서. 그리고 이렇게 만나고 나서 제가 이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저도 여행을 또 다녔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도 글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글의 코치, 글의 선생님이 돼주셨던 분이 이제 손민아 씨랑 박민우 씨인데요. 이분 밑에서 저는 이제 글 쓰는 연습을,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나도 에세이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학연수나 이제 뭐 배낭여행, 그리고 국제 워크 캠프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에세이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1년 8간 집필 과정 끝에 내 심장의 나침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책을 갖고 왔거든요. 지금 사인도 했는데, 네, 이걸 드려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넘어가고, 네, 좋은 질문 하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군생활을 마치고 있어 지난 2년간 제가 무엇을 했을 때 가슴이 뛰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슴이 뛰어요. 왜?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국제 워크 캠프였습니다. 네. 그 국제 워크 캠프를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뛰었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 가치를 다시, 축복이고 네, 행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그 가치를 다시 찾기 위해서 반년을 계획했고 그렇게 일본, 미국, 과테말라, 멕시코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여행을 하는 동안 이제 국제 워크 캠프를 이제 계속 참가를 했죠. 참가하는 동안 사람들은 또 얘기했습니다. 너 한 번만 참가하면 됐지. 왜 여러 번 하냐. 그것은 너의 인생에 있어 낭비다. 근데 저는 그게 낭비더라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었고 제가 꼭 해야만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다 터닝포인트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5분 남았다고 하니까 이건 뺄게요. 이건 저의 여행 스타일을 얘기해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행하다 보는 게 반년 계획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100만원 남짓한 돈을 들고 갔습니다. 택도 없죠. 일본에서 이미 다 썼어요. 미국 가니까 한 달도 못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당시에 오카리나 악기를 가져왔는데요. 오카리나 악기를 가져와서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카리나 악기 연주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아니었어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의 그 길거리에 들어왔는데 정말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이렇게 진짜 이거에 한 4-5배 되는 사람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발같이 생긴 악기는 뭐냐. 네. 저는 신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불렀을 때 $20라는 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이거구나라고 해서 오카리나를 계속 매일같이 연주를 했고, 과테말라에 가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전 기타를 연주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기타를 이제 길거리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연주하니까 또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아, 과테말라에 한국인들, 그러니까 뭐랄까 동양인들 그 까무잡잡한 머리에 이제 그런 황토색 피부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그래서 저한테 과테말라 뮤지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같이 음악을 하세요. 좋다고 했죠.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리더하겠다.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같이 리더를 해서 거기서 이제 또 돈을 또 왕창 좀 벌었습니다. 그 김에 이제 기타도 사고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소리가 네. 됐나요? 네. 안 보이시죠? 어쨌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이게 제일 메인이었는데 저 되게 잘하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정말 그때 네, 반년간 여행을 떠나면서 저 또한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은 모든 20대가 느끼는 그런 불안과 부족함이었어요. 왜? 세계 여행을 그렇게 6개월 동안 떠나고 나면은 도대체 난 어떻게 될까? 나중에 궁금한 거죠. 그게 20대 모두의 불안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때 제가 용기를 얻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김동영 씨의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읽었다가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네, 읽어보셨네요. 네, 드릴게요. 네. 이 책 보면은, 이 글 보면은 이제, 너무 바빠서 이제 뭐 이렇게 연락 온다, 여기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김동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행은 낭비가 아니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만 같아. 김동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위로 높아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옆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치 바다처럼. 네, 저는 그 이후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경험과 지식과 그런 걸 쌓게 되면서 저는 저만의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아까 1.8상 그거랑 좀 다르죠.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은? 그게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네, 저 또한 너무나 부족했고 저 또한 어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낭비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봅니다. 낭비. 네. 어쩌면 여러분 지금도 낭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네, 5천이나 주고 지금 제 강의 듣는 거 낭비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이 낭비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뭐죠? 20대. 그렇죠. 20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뒤는 게 나왔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낭비가 아닌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는 한 번쯤은 낭인이 되어 낭비라는 것을 한 번쯤은 시도를 하면서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의 오육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